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허경영 후보님의 3.3 정책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이 금리가 뭔지는 영상 보시는 지지자분 중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금리는 간단히 말해서 돈에 대한 값이죠. 돈을 썼을 때 내야 하는 값. 간단히 말해서 이자. 이걸 금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금리의 수준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수요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공급자죠. 돈을 빌리려는 수요자가 돈을 빌려주는 공급자보다 많을 시 상대적으로 금리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공급자가 돈을 빌리려는 수요자보다 많을 시 상대적으로 금리는 내려가는데, 이러한 금리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로 나눠지고요. 또 누가 발행하는지, 무엇을 담보로 발행하는지에 따라서는 국채금리, 회사채금리,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럼 먼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금리는 말 그대로 단기간에 빌리고 빌려주는 돈에 대한 금리입니다. 장기금리도 말 그대로 장기간에 빌리고 빌려주는 돈에 대한 금리예요. 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장기금리인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금리는 높아집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빌려준 그 돈은 그 기간 동안은 활용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건 그 돈을 떼일 가능성도 감안해서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정해보죠.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1억 원을 빌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라고요. A라는 사람은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합니다. B라는 사람은 10년 후에 갚겠다고 하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A보단 B한테 빌려준 돈이 떼일 위험이 더 높고 걱정이 되겠죠? 또한 A라는 친구에게 빌려준 1억은 일주일 뒤 회수해서 다시 다른 자산에 굴리는 게 가능하지만 B라는 친구에게 빌려준 1억은 무려 10년 동안 활용이 불가능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B라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A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받아내야 돈을 빌려줄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기간에서 장기간으로 갈수록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금리는 달라진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 즉 돈을 빌리려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이 금리는 각각 달라집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위험에 대한 윗돈이죠. 리스크가 클수록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국채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회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어느 채권이 더 위험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회사겠죠. 국가보다는 회사가 파산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기간일지라도 국채보다는 회사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또 회사 중에서도 우량기업과 부실기업 중에 어느 회사가 파산할 위험이 더 높을까요? 부실기업이겠죠? 그래서 회사채 중에서도 우량기업 회사채보다 부실기업 회사채의 금리가 더 높은 겁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에 대한 기초 설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보죠. 금리는 기간에 따라서는 단기금리, 장기금리로 나눠진다. 그리고 발행 주체에 따라서는 국채금리, 회사채금리,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나눠지는데, 기간이 같아도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금리 수준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끝으로 금리에 대한 기초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추가로 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왜 금리는 반대로 내려가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채권 금리는 하락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길 때는 예금 금리가 높을수록 나중에 은행에 받을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은 금리가 높을수록 오히려 그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는 이상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채권은 이 예금과 달리 발행할 때 만기에 갚아야 할 돈을 정해놓고 발행을 하는데, 그렇기에 채권은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겠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년 후에 1억 원으로 다시 살 채권을 팔 건데 이 채권 사실 분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내가 1년 후 1억으로 갚을 테니 지금 나에게 돈 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내 주변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인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채권을 8천만 원에 살게요 라고요. 이때 내가 A에게 채권을 팔 경우 내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는 2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A 입장에서는 나에게 8천만 원을 투자하고 1년 후에 1억 원이라는 25%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각설하고 이 8천만 원에 사겠다는 A의 얘기를 들은 그 옆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 채권을 9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요. 이때 내가 B에게 채권을 팔 경우 내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는 약 11%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옆에 C라는 사람이 B의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 채권을 9,5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때 내가 C에게 채권을 팔 경우 내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는 5.2%가 되겠네요. 이렇게 A에서 B, C로 갈수록 채권의 가격은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9,500만 원으로 점점 올라가는데 채권의 금리는 반대로 25%에서 11%, 5.2%로 점점 내려가네요. 간단히 말해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니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함께 이러한 현상을 몰랐는데 이해하셨다면 앞으로는 뉴스에서 종종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보도를 볼 때마다 그 말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금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허경영 후보님의 지지자 그리고 팬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천사 들어갑니다. 천사 들어가라.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